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 암호를 적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현을 주제로 이번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설명에 앞서 암호화, 복호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암호화는 아까 조가 설명했듯이 수학적 과정을 통해 특정 평문의 의미를 알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복호화는 이 암호화된 문을 암호적 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된 자료를 토대로 원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차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의 합성과 유전 암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NA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A, T, G, C의 총 4가지의 염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표현할 때 한 개의 염기가 암호화된다면 A, T, G, C의 총 4가지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염기가 암호화된다면 4의 2제곱이므로 16가지의 염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염기가 암호화된다면 4의 세제곱이므로 총 64가지의 염기를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염기가 암호화될 때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3개의 염기가 함께 암호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NA는 mRNA의 전사, 즉 쉽게 말하면 복제되는데, 따라서 mRNA도 3개의 염기가 암호화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코돈이라고 부르며 다음 표와 같이 64개의 코돈 중 61개의 코돈은 아미노산들을 지정하는 데 이용되며, 이 3개의 종결 코돈은 단백질 합성의 끝을 알리는 3개는 단백질 합성의 끝을 알리는 종결 코돈으로 이용됩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은 개시, 신장, 종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mRNA에 단백질 합성의 역할을 하는 리보솜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이동하다가 게시 코돈 자리에 오게 되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합성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이 리보솜이 아미노산을 합성하다가 종결 코돈 자리에 오게 되면 리보솜이 분리되며 단백질 합성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 조는 생명 암호를 암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시키는 구조를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10진법과 16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10진법은 수를 표기할 때 한 자릿수를 0에서부터 9까지로 증가시키고 10이 될 때마다 자리 옮김을 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는데요. 1, 10, 100, 1000과 같이 10배가 될 때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10진법에서 10의 약수는 1, 2, 5, 10이고 이 중에 소수는 2와 5뿐이기 때문에 2와 5만을 곱으로 표현한 수 2x제곱, 5y제곱이 기하분수의 분모에 있을 경우 그 수는 10의 n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어서 유한소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하분수에서 분모에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는 순환소수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금은 생소한 16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진법은 16을 고정된 기초로 하는 수의 표기법인데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에서 F까지 6개의 문자를 한 단위로 사용해 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0에서 9까지는 10진법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게 되고요. 10에서부터 15까지는 A에서 F까지의 문자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6진법은 기계 제어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16진법 한 자릿수가
2의 4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 특히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16진법을 두 자릿수만 활용을 해도 1비트에 해당하는 2의 8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1비트를 2진법으로 0101, 1111과 같이 표현하는 것보다 16진법을 사용해서 OF로 표기한다면 표현을 축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호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10등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16등수로 전환을 해주고 이걸 유전 암호를 통해 보호한 다음에 암호문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코드는 저희가 구상한 바로는 이게 코드의 간결성보다는 수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잘 구현했는가를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인데요. 메인 함수에서는 10진수 정수를 받아들여서 16진수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이 과정이 %x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저희는 수학적인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직접 n을 16으로 나누어서 그 목과 나머지를 취해서 그 16등수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n은 사용자가 암호화를 위해 원하는 10진수 정수를 받아들여주는 변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배열 넘값을 할당하기 위한 while문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또 key는 암호화를 위해 사용하는 비밀키 선언을 위한 변수고요. num은 16진수 변환 후 저장할 공간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주는데요. n을 받아들인 n값을 계속 16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 몫이 0이 될 경우에는 i번째 배열에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번째 배열에 0을 저장해 주고 while문을 종료시킵니다. 그 다음에 DNA 함수를 호출해 주죠. 그 전에 트랜스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요. 받아들여진 16진수 정수의 값을 이렇게 바꿔서 리턴을 해주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A, C, G, T로 이루어진 그 세 개의 문자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왜 6자리 정수의 값을 출력해주냐 하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2개씩 끊어주면 각각 문자의 ASCII 코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준 값에 따라서 이 6자리 정수를 통해 ASCII 코드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DNA 함수입니다. 이 DNA 함수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배열 DNA를 선언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호문을 출력해주는 것입니다. DNA를 선언해주는 것은 넘값을 아까 트랜스퍼 함수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받아들인 것을 이 배열 DNA에 저장해서 이 아래 암호문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6자리 정수 형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으로 나눈 몫이랑 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100으로 나눈 몫이랑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C 형태로 출력을 해주면 그 두 자리씩 쪼개서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코드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 생일을,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는 결과 다음과 같은 암호문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계는 아직 이 게시 코딩과 종결 코딩 등의 개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단순한 부호화에 그쳤다는 점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 암호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하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